요즘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도 그렇고 혼란이 많죠. 이 시기를 저는 지식혁명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부 많은 지식인들이 새로운 지식혁명이 오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왜 새로운 지식혁명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은 이 지식혁명 초기 단계, 새로운 지식혁명이 벌어지면서 옛날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 같아요. 저항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은 지식을 다루는 거죠. 지식을 만들어내고요. 지식을 창조하고 또 지식을 증명하고요. 서로 증명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축적하고 이런 지식을 갖고 만들고 증명하고 나누고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유일하게 다른 특성이죠. 동물들은 아무리 침팬지가 동물 중에서는 제일 지능이 높다 그래도 이렇게 지식을 창조하고 서로 증명해 가면서 나누고 축적하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년이 지나면 침팬지가 우리 한 500년 전에 인간하고 똑같다 이런 건 아니죠. 오로지 인간만 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단 지식이 필요하죠. 한 사람의 지식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지식이 발달하는. 그런데 이 인간의 지식의 발달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의 지식 발달에 큰 기여를 하죠. 그래서 조금씩 하는데 이 인간의 지식 발달의 첫 번째 지식혁명이 온 것도 기술 발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쇄술의 발달이죠.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이고 두 번째 지식혁명이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챗GPT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이 세 번째 지식혁명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었죠. 대전환을 이루었고 지금도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를 과거를 살펴보면은 앞으로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왜 새로운 지식의 혁명이냐면요. 한 번의 클릭으로 우리 지식을 다 마서 요약해 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서로 그것을 연구하면서 증명해주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축적해 가도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많았죠.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한 번의 클릭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했던 활동을 한 번의 클릭으로 만들어줍니다. 지식을 모으고 요약해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된 기술의 영향이면은 과거의 기술을 살펴보면은 이 정도의 기술의 영향이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가 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자고요. 첫 번째 대규모 지식혁명을 가져온 기술은 인쇄술이죠. 인쇄술은 이 지식의 전파하고 전파 속도를 수십 배 올려줬고요. 그리고 그 범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지식의 속도도 빠를 뿐 아니라 범위, 예전에는 일부한테만 있던 지식의 이 전달이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줬죠. 인쇄술이. 그래서 예전에는 인쇄술이 제대로 발전하기 전에는 필사였죠. 쓰는 거. 필사하기 전에는 구전, 말로 전달하는 거였죠. 말로 전달하는 거는 수만 년을 똑같은 이 패러다임에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 지식의 전달이 우리 삶을 정말 다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말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 속도, 전자 속도나 이 범위, 이런 게 극히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구전 시대, 그러니까 역사 이전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역사 시대라고 그러고요. 그 역사 이전 시대는 수만 년 동안 거의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하고 안 바뀌었죠. 거의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눈의 차이가 없었는데, 필사를 하면서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권력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서. 근데 이 필사 시대 때는 극히 소수에게 지식이 독점됐죠. 그리고 성직자, 대표적인 게 성직자고, 그리고 왕족, 귀족 위주로 돼 있었죠. 그러다가 144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견했죠. 활자. 그러니까 이 글자를 찍어내는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진 거예요. 이러면서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 혁명이 지식의 민주화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원투맨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지식을 여러 사람한테 전달한다. 원투맨이. 이제 이게 원투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인터넷 시대하고 구분되는 게 이거거든요. 지식을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범위가 넓어진, 범위와 속도가 확장되는 것은 활자 인쇄술이나 인터넷이나 똑같은데, 활자 인쇄술은 원투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식이 여러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고, 인터넷 시대부터는, 그리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는 매니투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지식이 합쳐서 여러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일종의 비선형, 4차원적인 걸로 가죠. 그래서 활자 인쇄술은 지식을 민주화시켰는데, 누구한테나 지식이 전달되도록 했는데, 그것은 원투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속도가 붙은 것이 이제 1800년대 독일의 퀴니의 전기 인쇄술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하네스가 만들었을 때는 지식이 퍼지긴 했지만 사실 상류층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근데 1800년 초이죠. 초에 퀴니의 전기 인쇄술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 거의 뭐 대영 제국이니까요. 영국,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영국에 가서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인쇄술이 상업화를 하죠. 그러면서 지식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의 민주화가. 이 퀘네이의 전기 인쇄술로 첫 번째로 베스트셀러가 된 대중소설이 1817년에 나온 오만과 편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 이 퀘네이의 전기 인쇄술로 최초로 대중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식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중산층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성직자, 왕족, 귀족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계급들이 등장한 것이 중산층의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이것이 20세기까지 이어졌죠. 중산층의 등장이. 그리고 21세기 인터넷,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다시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로 중산층이 등장했는데, 인터넷과 인공지능 시대가 등장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등장했죠. 이것은 매니투맨이라고 그랬죠. 매니투맨. 여러 사람의 지식이 여러 사람한테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 소통의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산업화 시대보다 몇십 배 발전하고요.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사실은 소통의 기술의 극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매니투맨은 뭐냐면 서로 배우는 거예요. 원투맨이, 그 이전의 산업화 시대의 원투맨이는 누구한테 배우는 거죠? 한 사람한테.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수한테 학생들이 배우는 거고요. 그런데 인터넷 세대의 등장은 서로 배우는 겁니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교수도 학생한테 배우고 학생도 교수한테 배우고, 이런 시대인데 이 학교 제도가 그 패러다임에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학교에 대학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대학이 망해가는 이유는 이 구 패러다임의 시스템을 안 바꾸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대학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이렇게 원투매니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면서 매니투매니로 지식이 생성되고 나누고 축적되는 건데 이 시스템으로 바꾸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을 넘어가면서 생성형 AI가 등장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챗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는 개인 사서의 등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한테 맞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지식을 얻으려면 도서관에 갔죠.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백만 권의 책이 있고요. 웬만한 유명한 대학도 수십만 권의 책이 있죠. 그 책을 우리가 다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사람이 사서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각 개인한테 맞춤형 사서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궁극의 지식의 민주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티메이트라죠. 얼티메이트. 궁극의 지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게 생성형 AI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성형 AI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냥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 그리고 조직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지만 이것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은 생성형 AI, 인공지능은 개인 맞춤형 사서를 제공해 주는 거다. 그래서 얼티메이트, 궁극의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는 거다. 이 지금 새로운 시대는요. 이게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촉발한 새로운 지식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이겁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아직은 초기죠. 아직은 초기이고, 그렇지만은 이 거대 기업들이 거의 1년에 수백 조씩 쏟아붓고 막대한 이 돈을 쏟아먹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나 현대가 자동차 산업 이렇게 투자할 때 10조를 투자한다, 2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대단하게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는 지금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두 가지 현상. 개인은 지식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원투맨이잖아요. 매니투맨이 시대가 되니까 모든 개인이 지식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요. 한국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극우와 극자가 극한 대립하고 그 중에 이 시니어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각 개인이 지식의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이 지식이 많다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이렇게 기술의 발달과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갖고는 이렇게 인간이 지식을 이렇게 차원 높게 발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집단적 사고입니다.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이게 정제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방향 설정을. 그것이 집단적 사고인데요.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특히 SNS를 중심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어스, 편향이 심해지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이 점점 더 편향을 시키잖아요. 유튜브부터 SNS들이 페이스북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돈벌이를 하려고 알고리즘을 계속 편향되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지식의 부자가 됐지만 에코챔버, 이 메아리 방에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에 반영이 되는 것만 계속 집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극단화가 되는 거예요. 극단화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지식의 부자가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집단적 사고 결핍이에요. 집단으로 나눠졌는데 서로 거의 이야기도 안 합니다. 상대를 거의 뭐 배척하고요. 그리고 악마하고 그러면서 거의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 사고가 결핍되면서 이게 유토피아로 갈지 디스토피아로 갈지 이게 어려운 길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의 혁명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부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집단적 사고 시스템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집단적 사고의 결핍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새로운 시대는 온오프라인의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오프라인의 장점과 온라인의 장점을 살리고요. 오프라인의 단점과 온라인의 단점을 보완해서 온오프라인의 통합이거든요. 메타버스는 그것을 노린 겁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거.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직도 한 10년이 더 걸린다는 이유는 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그것을 이루려면은 기술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필요해요. 매핑 기술부터 시작해서 통신 기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컴퓨터 기술,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온오프라인을 통합해서 가상과 현실이 통합되는, 융합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식혁명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것을 온오프라인을 지식적으로 통합하려고 그러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론은 오프라인이잖아요. 온라인에서는 편향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온라인은 모든 것이 온라인은 알고리즘으로 운영되거든요. 온라인에서는 플랫폼이 온라인을 주도하잖아요. 온라인 활동을 플랫폼이 주도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모든 활동을 알고리즘으로 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가장 큰 문제가 다양성의 결핍이에요. 다양성의 결핍. 그래서 지금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이게 20세기 넘어오면서 지식혁명이 일어나면서 온라인 알고리즘에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 알고리즘을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온라인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극단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한국의 지금 극우, 전 세계 유럽의 극우,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의 토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오프라인의 토론의 활성화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식의, 집단 지식의 사고, 집단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다양성이거든요. 나머지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프라인이 필요한 것은 온라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의 단점은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편향성,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것은 다양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트럼프의 지금 가장 큰 갈등은 미국에서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갈등은 뭐 관세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성 정책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가장 큰 정책의 문제점은 다양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토론, 오프라인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핵심 요인이 다양성인데 이 다양성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든 기업이든 조직이든 다양성 정책을 피는 데는 연방의 자금 지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전부. 그래서 심지어 이 다양성 정책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디지털 대기업들, 메가세븐이라 그러죠? 7개 회사. 이 회사들도 다양성을 포기하고 있어요. 정부 이 규제를 받을까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뭐 트럼프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막 난도질하니까 만족감이 늘겠지만 사회는 망해갑니다. 망해갑니다. 인류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혁명 때 인쇄술이 발달되고 첫 번째 지식혁명이 왔을 때 이게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구질서가 있기 때문에, 구패러다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을 못하고 새로운 국가 미국이 그것을 주도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또 새로운 지식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데 미국이 산업혁명 시대, 이 지식혁명 시대의 기득권자잖아요. 그 패러다임에 반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렇게 DI 정책을,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고 옛날 패러다임으로 돌리는 것은 미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은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은 누가 공격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일단 경제력에서는요, 전 세계를 다 합쳐도 미국이 큽니다. 그죠? 미국이 커요. 유럽을 다 합쳐도 안 돼요. 누구도 외부에서 미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스스로 무너졌듯이 미국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21세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공지능 시대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세력은 살아남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세력은 망한다. 이게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의 원래 기본 요소도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종이 존재했을 때 그 생태계가 건전한 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을 살리려고 그러고요. 그 생태를 보호하려고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투자를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혁명 시대가 온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은 다양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